넬리가 그림 같은 들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녀는 소포를 들고 있어요. 만약 들판에 도착하기 전에 소포를 열지 못한다면 그녀는 살지 못할 거예요. 소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넬리는 스카이다이빙 중이에요. 소포 안에는 낙하산이 있어요. 안전하게 착륙한 후 넬리는 해바라기 밭을 산책하기로 해요. 여기서 3가지 이상한 점을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밀집 인형이 윙크를 하고 있네요. 이 해바라기는 이빨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어요. 넬리가 너무 멀리 걷다가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큰 나무에 앉아있는 4명의 남자들을 만났어요. 넬리가 이 남자들이 멍청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에 의해 곧 잘려질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로 멍청해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곧 떨어지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멍청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예요. 나쁜 사람이지만 확실히 바보는 아니군요. 넬리는 계속 걷다가 고속도로를 발견해요. 세 사람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네요. 제일 안전한 운전자를 고르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의 차 좀 보세요.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그리고 차 밖으로 엔진 오일이 쏟아져 있어요. 아마 제일 안전한 선택은 아닐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과 차는 둘 다 유령이라서 반투명해요. 이 우울한 트럭 운전사는 꽤 믿을만해 보여요. 넬리는 동네 커피숍에서 2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두 여성 모두 자기들이 유명한 억만장자의 딸이라고 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오른쪽 여자가 거짓말쟁이에요. 티셔츠 로고가 가짜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죠. 넬리에겐 음식 살 돈이 없어요. 커피숍 매니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요. 하지만 먼저 넬리는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넬리도 동의했어요. 여기 문제예요. 사람들이 내게 발자국을 남겼지만 많이는 아니에요. 제 배는 오래 차 있지 않아요. 제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전 뭘까요? 넬리가 공짜 음식을 먹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달이에요. 넬리는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걸 봤어요. 여러분도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두 그림 모두에 있으며 젊고 멋져 보여요. 하지만 이 두 그림 사이의 시간차는 100년이에요. 넬리는 꽃집에 들어가 큰 꽃병에 꽃다발을 꽂고 있는 주인을 봐요. 만약 그가 꽃병 하나에 꽃다발을 하나씩 넣으면 꽃다발 하나가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꽃병 하나에 꽃다발을 2개씩 꽂으면 꽃병 하나가 남아요. 몇 개의 꽃병과 꽃다발이 있나요? 세 개의 꽃병과 4개의 꽃다발이 있어요. 꽃집 주인이 넬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줬어요. 방금 배달이 왔어요. 빨간 장미, 흰 장미, 빨간과 흰 장미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가 3개 왔어요. 각 상자에 라벨이 잘못 붙었어요. 넬리가 아무 상자에서 꽃을 골라 라벨을 올바르게 붙일 기회는 단 한 번 있어요. 이 일을 완수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빨강과 흰 장미라고 적힌 상자에서 꽃을 꺼내야 해요. 라벨이 잘못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빨간 장미 또는 흰 장미만 들어있을 거예요. 넬리가 빨간 장미를 찾았다고 합시다. 이제 이 상자에 라벨을 올바르게 붙일 수 있죠.
우리는 흰 상자에 흰 장미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넬리는 나머지 2박스의 라벨을 제대로 붙일 수 있어요. 돈을 좀 번 후 넬리는 쉬기 위해 그 지방의 호텔에 방을 예약하기로 해요. 매니저는 빈 방 3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넬리가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첫 번째 방 창문 유리에 금이가 있어요. 아주 안전하지 않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 침대 밑에 좀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넬리는 2번째 방을 선택해야 해요. 넬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요. 창문을 열고 근처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갑자기 넬리가 창문 밖으로 뭔가를 던져요. 그러더니 곧 기절했어요.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완벽히 건강하고 문이 잠겨 있어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나요? 넬리는 창문 밖으로 부메랑을 던졌어요. 부메랑은 최대 거리까지 갔다가 곧장 그녀의 머리로 되돌아왔죠. 잠시 후 넬리는 두통으로 깨어났어요. 아스피린을 사러 동네 가게로 갔어요. 거기서 이상한 점을 3가지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선반 위에 냅킨과 화장지와 함께 옥수수가 있어요. 여기는 800% 할인을 제공한다고 해요. 진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혜택인데요. 마지막으로 가게 주인이 안경을 2개 쓰고 있어요. 갑자기 가게 주인이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라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가두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도착해 4명의 용의자를 신문해요. 마야는 전 12시 요가 수업 전에 물을 사러 왔어요. 당신들 때문에 20분이나 늦었어요. 라고 했어요. 밥은 현금 훔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요즘 사람들 다 카드 쓰는 건 누구나 아는데. 라고 말했어요. 릴리는 이 가게 주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쌤통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넬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물건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건 못 봤어요. 이 말을 들은 후 경찰관들이 1명을 체포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야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세요. 오전 10시밖에 안 됐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넬리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린씨네 집에서 아늑한 차고 세일을 하고 있네요. 모든 품목의 고정 가격은 단돈 1,000원이에요. 에이미는 오래된 드레스를 사요. 필은 이 아름다운 골동품 꽃병을 가져가요. 그리고 비비안은 허름한 빈티지 여행 가방을 구입하고요. 넬리는 그린씨에게 다가가 저기요, 방금 비싼 걸 헐값에 팔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추측할 수 있나요? 비비안이 여행 가방을 꽤 쉽게 드는 걸 보니 아마 비었을 거예요. 게다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이 꽃병은 골동품이 아니에요. 1,000원 가게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드레스는 더럽고 찢어져 있지만 크고 비싼 브로치가 핀으로 꽂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원석들이 1,000원일 수가 없죠. 넬리는 그린씨에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린씨가 그럼요, 복도 끝에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넬리는 복도를 걸어가다 문을 헷갈렸어요. 결국 이 지저분한 부엌에 갇혔죠. 문이 안 열려요. 넬리가 열쇠 찾는 걸 좀 도와주실래요? 주전자에 있어요. 그린씨는 부엌으로 들어와 넬리에게 전 마녀예요, 아가씨. 만일 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선물을 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넬리도 동의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은 T로 시작해요. T로 끝나요. 그리고 그것은 T로 가득 차 있어요. 뭘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나요? 정답은 티포트, 주전자예요. 그린씨는 넬리를 먼지 많은 지하실로 데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개의 문 중 하나는 마법의 세계로 이어지고 나머지 두 개는 가짜예요. 맞는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죠. 행운을 빌어요. 넬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세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바닥을 보세요. 먼지 묻은 발자국이 세 번째 문으로만 이어지는데 이는 1번과 2번 문이 가짜라는 걸 의미하죠. 넬리가 세 번째 문을 열고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요. 숲을 건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4길 모두 꽤 위험해요. 첫 번째 길에는 배고픈 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길은 곳곳에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세 번째 길은 기본적으로 창문이 없는 터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통로는 정갈과 뱀으로 가득해요. 넬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걸 도울 수 있나요?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터널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출구가 없다곤 하지 않았죠? 넬리는 터널을 걷다가 아름다운 성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경비원이 말하길, 만약 당신이 내 수수께끼를 푼다면 이 성은 당신의 거예요. 난 방을 채울 수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진 않는다. 난 뭘까? 넬리가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빛이에요. 제시카, 팸, 서지는 방금 비즈니스 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손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 중 누가 백만장자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서지는 베르사체 시계를 차고 있지만 아마도 가짜일 거예요. 베르사체라는 단어의 철자가 틀렸거든요. 뱀은 보석을 많이 착용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흠집이 있습니다. 도구만 보석이에요. 그리고 제시카는 하나의 진짜 은색 티파니 팔찌 하나만 차고 있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릭은 한 화려한 부티크의 바닥에서 거대한 노란색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3명의 여성이 와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데이지는 노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를 보여주면서 그 반지가 보석 세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글렌다는 그것이 약혼 반지라고 했어요. 질은 그 반지가 할머니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도록 릭을 도와주세요. 데이지의 귀걸이는 장미색 금태로 되어 있고 반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세트가 아니에요. 글렌다는 이미 약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릭은 반지를 진짜 주인인 질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김은 고급 레스토랑의 매니저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웨이터 톰과 손님 낸시 사이에 말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낸시는 점심 식사 콤보를 주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크루아상 말고는 어떤 음식도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지사항을 보세요. 콤보 식사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킵니다. 낸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점심을 주문할 수 없었어요. 그림을 보고 빠진 조각을 찾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정육면체는 꼭 맞지만 먼저 회전시켜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경비원 스티브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괴짜 부인인 남자가 산악 휴양지로 향하는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배우를 고용해서 모든 승객들이 탄 버스를 납치해서 해변 파티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스티븐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갔고 산으로 가는 버스 근처에 있는 5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스티븐이 탑승자 중 누가 납치범인지 판단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 좀 보세요. 스키 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해변 옷을 입고 있어요. 프레디는 화려한 부티크를 장식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프레디는 두 여자가 비싼 핸드백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즈와 릴리 모두 나중에 계산하기 위해 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프레디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요? 그림을 보세요. 릴리의 오른팔은 깁스를 하고 있고 가방은 부러진 팔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만약 그것이 릴리의 가방이었다면 그녀는 아마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왼쪽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은 로즈의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이 예시와 동일한 그림을 선택하세요. 잘했어요. 4번 그림은 동일하지만 180도 회전했어요. 형사는 유명한 억만장자 그린 씨의 별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린 씨가 오늘 아침 코치와 골프를 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사라졌다는군요. 형사가 모든 목격자들을 신문했어요. 하녀는 그린 씨가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씨의 여자친구는 그린 씨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사진 촬영을 하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씨의 개인 골프 코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목격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죠? 코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안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저녁을 요리하기로 결심했고 버섯을 따오라고 안나를 숲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에게 따야 할 버섯 사진을 주었습니다. 숲이 독버섯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나가 맞는 버섯을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3번 버섯은 완전히 안전해요. 조지와 헨리는 멋진 가수 타라를 만났습니다. 두 남자는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요트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각자 자신이 백만장자이고 요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라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요트를 자세히 보세요. 헨리의 바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격자무늬 재킷이 있습니다. 동시에 조지의 손에 있는 시계는 금이가 있고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백만장자가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크와 웬디는 다음 주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실수로 허리를 삐끗해서 넘어지고 기절했어요.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3명의 여자가 그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자신이 마이크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진짜 아내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여성의 배는 다음 주에 출산하는 여성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굽이 높은 신발에 신발끈을 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신발은 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배 때문에 혼자 끈을 매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찾으세요. 맞아요. 두 번째 고양이의 발은 다른 고양이들과 달라요. 티나는 5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들의 침대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쿵 닫은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티나는 여동생들 중 한 명이 모두가 잠든 후 집을 나갔다고 의심하고 서둘러 동생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티나는 5개의 침대를 모두 조사했어요. 모두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티나가 모두가 잠든 후 밖에 나가려다가 큰 소리를 낸 여동생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침대에 있는 동생이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채 담요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다이애나, 그녀의 약혼자 팀, 언니 사라, 그리고 강아지는 팀의 어머니인 윌슨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이애나는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세 가족 모두에게 물었어요. 팀은 옛 친구들과 만나 어울렸다고 했어요. 사라는 작은 고양이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새 애완동물을 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윌슨 부인은 심각한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를 멀리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윌슨 부인은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사실이었다면 고양이 옆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베티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 로렌은 어젯밤 나이트클럽에서 베티의 딸들 중 한 명을 봤지만 정확히 어느 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추궁했어요. 샘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젬마는 남자친구 알렉스와 데이트를 했지만 자정 전에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켈리는 밤새 TV쇼를 보고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과 옷을 보세요. 반짝이로 뒤덮여 있어요. 도서관에서 왜 반짝이가 필요하죠? 코끼리는 자다가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끼리는 하루 종일 자신의 그림자를 찾다가 마침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자신이 코끼리의 그림자를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코끼리가 그걸 알아본다면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코끼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그림자가 딱 맞아요. 켈리는 그녀의 선생님 중 한 명이 흡혈귀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켈리가 진짜 흡혈귀를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바로 여기요. 음식에 눈알이 들어있어요. 제이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서 귀중한 보석 수집품을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녀가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금고가 열려 있었고 모든 보석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인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왜죠?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는 동안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르게 생긴 벌을 찾으세요. 맞아요. 이 벌은 다른 벌들보다 줄무늬가 더 적어요. 잭과 사라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골로 갔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크고 달콤한 수박을 샀어요. 그들은 해변에 자리를 잡고 수박을 자르고 맛있게 먹었어요. 수박은 달고 맛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수박 3조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20분 후에 사라는 아팠어요. 잭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수박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말했어요. 사라와 잭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잭은 멀쩡할 수 있죠? 독은 수박 씨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씨를 먹었고 잭은 씨를 뱉었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판다들 사이에서 개를 찾을 수 있나요?
이 작은 친구는 확실히 판다가 아니에요. 낸시와 마이크는 주말 동안 마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수께끼 카니발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순회하는 매우 인기 있는 카니발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원은 부스에서 나와 군중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거라고 말했어요. 수수께끼 카니발이니까 정답을 맞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터니티의 시작입니다. 나는 타임과 스페이스의 끝입니다. 나는 모든 엔드의 시작입니다. 나는 모든 플레이스의 끝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너무 기뻤어요. 답을 알고 있었고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티켓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티켓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죠. 난 X개의 사탕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3개씩 세면 2개가 남아요. 5개씩 세면 나머지는 3개입니다. 7개씩 세면 나머지는 2개예요. 사탕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 답을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답은 23개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간식을 살 돈이 남아서 기뻤어요. 낸시는 둘을 위해 뭔가 달콤한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탕 부스로 갔어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솜사탕, 지팡이 사탕, 아니면 사탕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솜사탕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 사과 안에 있는 작은 사과벌레를 알아차리셨나요? 그건 좋지 않죠. 그래서 지팡이 사탕을 사야 합니다. 캔디 부스를 떠나기 전에 마이크도 껌볼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껌볼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기계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껌볼이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사탕을 먹은 후 진짜 마법을 보고 싶다면 입장하세요 라고 쓰인 팻말이 있는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3명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를 사라지게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카드를 들고 있었고 카드를 공중부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카드의 펜을 통과시켰지만 카드는 멀쩡했어요. 그중 오직 1명만이 진짜 마법사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마법사의 소매를 자세히 보세요. 카드에 모서리가 보입니다. 진짜로 사라지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겼어요. 두 번째 마법사의 카드는 투명한 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진짜예요. 마이크는 모든 무서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낸시에게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카트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이동할 때 좀비, 유령, 그리고 미라의 3가지 다른 괴물과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진짜 괴물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좀비를 보세요. 메이크업이 녹고 있는데 이것은 좀비가 배우임에 틀림없다는 걸 의미하죠. 미라의 발목을 보세요. 미라 붕대 아래로 그의 피부가 살짝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장을 한 배우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유령이 진짜예요. 너무 소름 끼쳐요. 낸시는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음 놀이기구는 기분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를 선택했죠. 마이크는 카니발을 더 많이 둘러보기 위해서 회전목마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은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낸시가 회전목마에 도착했을 때 3개의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앉기에 안전해 보여요.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 말의 좌석에 금이 갔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회전목마가 아직 회전하지 않는데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렸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선택해야 해요. 어쨌든 제일 귀여워요. 낸시가 회전목마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이크는 거울의 방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마이크는 들어가서 이상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매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중 하나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마이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요. 마이크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는 즉시 거울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얻기 위해 응급처치 텐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가 들어갔을 때 간호사는 당황해서 그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앞에 3명의 임산부가 앉아 있었고 모두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그중 한 명이 임산부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3번) 여자가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손에 있는 초음파 사진을 보세요. 거기에는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훔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임산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임산부들이 병원으로 떠나고 있을 때 마이크는 발목을 위한 얼음을 구할 수 있었고 낸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순간 둘은 무대에서 안내방송을 들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보러 오세요. 못 믿겠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네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낸시와 마이크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육질로 보이는 남자가 무대에 들어왔어요. 이 물건을 맨손으로 부셔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야 합니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녹색 집이 있습니다. 그 녹색 집 안에는 하얀 집이 있어요. 하얀 집 안에는 빨간 집이 있어요. 빨간 집 안에는 꼬마들이 많이 있어요. 낸시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나요? 수박이에요. 그리고 그 힘센 남자는 정말 맨손으로 그걸 부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낸시와 마이크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만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카니발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었어요. 둘은 예쁜 냉장고 자석을 골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지불했을 때 선물 가게 판매원은 3개의 컵을 테이블 위에 거꾸로 놓고 그들의 돈을 그중 하나 아래에 놓았어요. 그는 만약 그들이 어느 컵에 돈이 있는지 맞힌다면 돈과 자석을 모두 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잘 지켜보세요. 낸시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여기 있어요. 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세요. 판매원이 빠른 손놀림으로 돈을 저 밑에 넣는 게 보이시나요? 낸시가 그걸 알아챘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예요.